그러면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좀 기대하면서 출발하셨던 분들께 현재 시장 분위기 다소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전체적인 평가부터 해주세요. 네, 일단 어제 미국 시장 강하게 올라서 우리 시장 오늘 좀 기대감이 있으셨을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선물이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장 초반에 변동성이 있습니다. 아침에 갭 상승한 갭을 지금 선물이 좀 메우는 과정 중에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어제도 장 초반에 더 밀 듯하다가 확 흔들고 다시 당기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요번에 금리 동결 가능성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의 99.9% 아닐까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변동성이 있는데 역시 실적에 의해서 시장이 좀 판가름이 나고 있습니다. 변동성 많이 큽니다. 오늘 테슬라 때문에 2차 전지주를 다시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오늘 보시면 아모레가 급반등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과 코스RX 인수와 자사주 매입 어우러지면서 급반등세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또 아프리카TV가 실적 발표하고 급락, 최근에 실적만 발표하면 급락이 나오고 있어서 어제도 실적 스케줄 계속 챙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신규 상장주들도 상당히 많이 빠집니다.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 많이 올랐던 크라우드웍스라든지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 같이 이런 신규 상장주들도 많이 빠지고 있고 오늘 퓨런티어 이런 것들도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반도체도 초반에 반등하다가 일부는 좀 반등하고 있는데 대체로 다시 또 하락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 좀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도 반도체 안에서 약간 온도체가 나타나는데요. 초반에 생각보다 반등 미약하게 다시 또 밀리는 모습 일정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로봇주들이 그나마 조금 선전해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시는 두산 로보틱스는 소폭 약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화장품 섹터주들 전반적으로 좀 강세 보여주고 오늘 네이버도 이제 반등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죠. 어제 기사 나온 부분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한미 글로벌 같은 이런 약간 좀 네옴시티 관련주들도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인공지능 섹터주들도 흐름이 조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딥노이드라든지 뷰노 같이 약간 의료기기, 영상기기 이런 쪽들 루닛하고 JLK 포함해서 이쪽이 지금 초강세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항공주들은 장 초반에 좀 반등하다가 섹터 안에서도 변동성이 있습니다. 대한항공이랑 진에어는 강한 반등 나오고 있고요. 아시아나는 아직 좀 확정이 안 돼서 그런지 좀 눈치 장세. 그다음에 음식료 섹터주들도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의류주들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 일정 부분 어제 많이 빠졌던 면세점 관련주들도 반등하면서 소비 섹터 전반이 일정 부분 오늘 아침에 나온 데이터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소비도 생산도 회복이 조금 되는 지표가 나오면서 이 부분에 연동을 하면서 소비주들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동차주도 장 초반엔 강했는데 또 제가 방송 준비하는 동안에는 상승폭이 좀 많이 줄어드는 모습이네요. 전체적으로 소비주 위주로 음식료와 의류주들 중심으로 해서 화장품까지 해서 소비주들 좀 반등하는 모습이고 2차 전지주들 급락하는 모습 속에서 반등하던 반도체도 삼성전자 빼놓고는 좀 약세 보이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로봇도 각계전투 지금 보니까 제약바이오도 다 각계전투거든요. 제가 보니까 섹터 안에서도 뭔가 이슈가 있고 뉴스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지금 흐름이 나오고 실적 발표하면은 무조건 지금 급락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정말로 실적 발표 일정 좀 잘 관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도 실적, 둘째도 실적, 근래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확실히 영향력이 굉장합니다. 오늘 이에 따라 수입이 엇갈린다 먼저 좀 짚어주셨는데요. 키워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제 시장의 두 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인데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은 눈에 띈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줘야 지수를 견인을 할 텐데 사실 반도체 반등한다고 해도 강한 반등이 아니고 2차 전지는 뒷걸음질을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수에 대한 기대는 점차 희미해집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맞습니다. 아까 그 섹터를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반도체 강했었는데 기다리는 동안 다시 좀 약해지는 모습입니다. 제가 어제 이 시간 통해서도 반도체 약간 실적 발표할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간 실적에 대한 부분이 최근에 올랐던 주가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톤 다운을 좀 시키면서 열기를 좀 식히는 흐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조정 들어가고 삼성전자 겨우 버티고 있는 모습인데요. 장 초반에 올랐었던 반도체 주식들도 거의 대부분 마이너스로 전환된 모습입니다. 제 눈에 보이는 반도체 중에서는 올라간 종목이 몇 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테크윙도 강했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테크윙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그래도 소폭 오르곤 있지만 좀 약한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면 두산 테스나도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HP, SP도 오늘은 좀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HBM 향도 대부분 약한 모습이고 삼성전자 향들도 좀 약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확실한 매물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 발표 일정이 코앞에 있다 보니까 다들 이제 실적 발표를 좀 지나가 보자. 뭐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선방했던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영향들이 계속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쪽들은 실적 발표할 때까지 약간 조금 숨고르기 뭐 장기 보유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은 가격 조정 완료되는 부분들을 좀 기다려 보시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차 전지 여기가 좀 힘들죠. 어제 좀 강하게 반등을 해서 기대감을 실렸습니다만은 다시 또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2차 전지가 상당히 좀 어려운 섹터가 됐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도 이제 계속 뭐 NCM 계열만 하다가 이제 뭐 LFP도 서로 하겠다고 뭐 하고 이제 뭐 전고체도 개발한다 뭐 이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미국도 이제 GM이나 포드도 이제 계속 이제 생산을 뒤로 이연시키는 너무 그동안 크게 질렀었죠. 그런 부분들을 이연시키는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고 이제 테슬라도 이제 영업이익률 떨어지기 시작했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자동차 살 때 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할부금융을 활용해서 자동차를 사는데 요거 계속 돈 못 내고 미스나는 것들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자동차를 할부로 사서 이자를 못 내고 이제 감당을 못 하면서 그게 이제 미스나는 율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요거 살짝 조금 불안불안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가 이 금리 타격 가장 많이 받았고 거기다가 이제 바이든이 계속 이제 돈 뿌리면서 보조금 주면서 그동안 막 확장 정책을 써왔었는데 또 트럼프 부각되다 보니까 살짝 시장이 발빼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성장 속에서 1차, 2차 상승을 했던 2차 전지주들이 이제 성숙 단계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성장성을 조금 낮게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2차 전지주들은 큰 돈이 들어와서 다시 지수를 견인하기 전에는 사실은 조금 어렵다. 당분간은 이렇게 좀 봐주시는 전략이 좋겠고 성장이 이제 멈췄다라기보다는 성장은 하고 있지만 속도가 좀 줄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려해 보신다라면은 2차 전지주들은 당분간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기술적인 대응하시는 데 집중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점 부근이면 매수하고 반등폭 봐서 반등 미약하면 다시 매도하고 다시 대기하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인 반등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건 맞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것도 맞지만 시장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시장에 돈이 없다.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번 하락장에 많이 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기관이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매수해주지 않으면 쉽게 상황을 역전시키기가 좀 어렵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기술적인 반등의 한계 상황을 향후에 보유하신 분들은 잘 활용하시는 전략이 지금은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뭐 오늘 현재 시점에서는 매도하기보다는 일단 좀 관망하면서 기술적인 반등을 좀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2차 전지에게는 좀 필요하겠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 발표 안 한 기업들 계속 불안불안하거든요. 실적 발표만 나오면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종목들 실적 발표 일정 좀 잘 챙겨보시면서 리스크 관리 하시면서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알아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또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주들이 주춤한 가운데 중소형 사이즈, 특히나 소비재 쪽에서의 강세의 흐름이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오늘은 화장품의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이게 실적은 안 좋지 않았나요? 오늘 이렇게 급증할 만한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뭐 코스RX 뭐 흡수한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그것이 이 부진한 실적을 상쇄할 만큼의 호재인가 여러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더라고요. 네, 아모레퍼시픽 실적은 전년 대비해서 8.2% 줄어든 영업이익 173억을 기록했는데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LG생활건강에서 한번 쇼크를 먹었는데 아모레퍼시픽은 이미 중국 시장에서 발을 많이 빼고 구조조정이 강력하게 끝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아모레퍼시픽이 많이 빠졌었고 최근에 반등을 하다가 살짝 조정받고 지금 다시 반전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아모레퍼시픽은 구조조정이 거의 마무리됐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생겼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겼다. 그래서 이 손실폭이 LG생활건강 대비해서 현저하게 적은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핵심적인 부분은 코스RX 지분 인수에서 이제 자회사로 두는 부분인데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상장한 뭐 마녀공장이라든지 최근에 뭐 일본 시장에서 잘 나가고 있는 뭐 VT라든지 그다음에 미국 시장에서 잘 나가는 잉그로우드랩이라든지 그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 그다음에 OEM으로 잘 나가는 한국콜마 코스맥스 다 보셨다 아시다시피 좀 뭔가 특징이 있는 중소형주들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코스RX 요거 인수한 부분을 되게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에서 좀 약했던 부분을 좀 보완해주는 부분이 이제 코스RX 쪽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거의 기대감 플러스 지금 또 오늘 또 자사주 매입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 대한 인식 좀 생기면서 반등이 좀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뭐 아모레퍼시픽이 여기서 뭐 빵빵 날아간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직전 고점대 저항이 거의 한 14만 원 부근에 강력하게 있습니다. 요거 완벽하게 돌파하는 것까지 확인하시는 전략이 좋겠는데 보유하신 분들도 그 가격대 저항을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죠. 다만 최근에 연기금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달라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중소용단 위주로 움직이다가 이제 최악을 일단 지나고 난 대형주 단에서도 희망을 좀 보기 시작한 게 이제 화장품 섹터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의류주들 역시 의류주들도 미국 시장 좀 재고를 연말에 많이 쌓으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커지면서 지금 영무역, 한세시럽도 마찬가지 계속적으로 투자하면서 좋은 흐름. 그래서 한세시럽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여서 FNF도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주들이 반등인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최근에 지표, 소비 생산 이 부분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지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9월달 생산 소비 투자가 증가했다. 소비 석 달 만에 반등했다라는 기사 보시면 이 부분에 약간 힘이 입어서 소비 관련주들이 저 추가적인 반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실적 바닥에 대한 기대감도 마찬가지. 지금 보시면 음식료 섹터주들도 오늘 좀 강한 흐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대장이라든지 뭐 오리온이라든지 롯데칠성이라든지 요런 쪽들 음식료 섹터주들도 그에 좀 연동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더불어 말씀드리면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라고 할 수 있는 면세점 뭐 호텔신라도 뭐 뒤통수 맞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호텔신라도 재고 많이 쌓여있던 거를 지금 한 방에 떨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 고려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소비 관련 위축되었던 부분들이 다소 개선된 지표에 조금 오늘 반응을 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중국과 관련해서는 관계 개선을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 크루즈 오고 이제는 뭐 항공 노선 좀 이제 다시 더 좋아진다라면은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개선될 수 있는 기대감은 조금 더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뭐 화장품 섹터 주들은 뭐 11월 11일 광군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일단 조금 포함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최악의 고비를 지나가고 있는 소비주 섹터 쪽들로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는 시장에서 실질적인 실적 개선의 기대감을 기반으로 해서 접근 시도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납폭과대 자동차 부품,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주 강세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어떤 종목을 주목하고 계신가요? 일단 주목이라기보다 이것도 또 지금 테마입니다. 최근에 뭐 육계 관련주라든지 럼프스킨 관련주들이 뭐 백신으로 해가지고 많이 올랐었는데요. 시장은 계속 안 좋을 때마다 테마주들이 양상이 되는데 지금 중국에서 미세먼지들이 저희 지금 벌써 몇 년 동안 청정한 공기를 맞다가 지난주부터 공기가 조금씩 안 좋아집니다. 오늘도 저희 여기 삼성동 미세먼지 나쁨 상태거든요.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지난주부터 발생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중국 경기 부양과도 좀 관련이 있겠습니다. 뭐 공장 이제 쌩쌩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미세먼지가 생기는데요. 코로나 시대 3년 동안 없었던 미세먼지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은 경기 부양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각이 되면서 오늘 공기청정기 관련주들 뭐 위니아라든지 코웨이, 위닉스, 크린앤사이언스 뭐 이런 것들이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도 그냥 뭐 테마주를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좀 테마주가 좀 강세여서 한번 좀 짚어드렸고 뭐 이게 항상 공기청정기가 테마로 길게 갔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주가가 워낙 바닥에 있기 때문에 코웨이나 뭐 위닉스 뭐 이런 부분들도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좀 매매하기도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위니아는 좀 최근에 한 3일 정도 강하게 좀 반등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파세코도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테마가 형성이 돼도 크게 오르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번 좀 짚어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 자동차도 지금은 마이너스로 지금 반전이 된 상태입니다. 현대차, 기아 마찬가지. 그러니까 현대 같은
경우도 하이브리드를 잘 팔아서 좀 실적이 좋았던 상황이 되겠고요. 워낙 많이 빠졌던 자동차 부품주들도 장 초반에 반등했습니다만은 지수가 지금 되밀리다 보니까 지금 바로 또 마이너스로 전환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수 따라서 조금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금 낙폭과대한 종목들의 순환매, 지금 뭐 제약바이오도 오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제약바이오도 중소형단에서는 좀 반등이 일정 부분 이슈에 따라서 나오는데 오늘 삼바 같은 경우 좀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실질적으로 다들 지금 이제 실적 발표하고 심리적으로 바닥에 나왔다 해도 업황에 대한 우려감 뭐 이런 부분들 다 가미가 되고 있습니다. 또 지수 관련주기 때문에 자동차도 일단은 기술적으로 현대차, 기아차가 올라간다라면은 상대적으로 같이 많이 빠졌던 자동차 부품주들 바닥권에 있는 것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시장의 분위기 파악이 먼저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선물이 갭 메우고도 지금 추가 하락하고 있어서 어제 저점권을 이탈하지 않는지 여부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2,300이 지금 또 깨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일단 뭐 불안하실 수도 있겠는데 일단 뭐 추세는 뭐 거의 바닥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 확실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목별 하나하나별로는 실적 이슈 이런 부분들 좀 잘 챙겨보시고 확실히 실적이 지금 안 좋아도 4분기 그다음에 내년 1, 2, 3분기가 이렇게 좋을 기업들을 좀 이번 조정기에 잘 선택해 주시는 전략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시장 특징은 뭐 지수 관련해서 지금 변동성 많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 관련주들은 지수 돌아설 때 그 흐름을 좀 같이 연동해서 트레이딩 전략으로 단기적으로 좀 봐주시는 전략을 계속 좀 말씀드리겠고 계속 강조드립니다. 실적 발표 일정 꼭 챙겨보세요. 지금 실적이 좋아도 급락하고 안 좋아도 급락하고 안 좋으면 더 급락하죠. 일단은 지금 보시면 그렇게 바닥 잡던 아프리카 TV도 오늘 급락하는 것만 봐도 솔직히 좀 실적 발표 이전에 주식 사는 게 조금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 꼭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잘 챙겨서 보시고 종목별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신당부 해주시네요. 내가 가진 종목 실적 일정 그리고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체크해보자. 꼭 기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